안녕하세요. 강남할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금융을 배우겠다고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사실 40 넘어서 사금융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40대에 창업을 하게 되면 얘가 잘하면 다행이지만 안 돼갖고 망하면 그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자식들이 다 망하는 거야. 학교 다니다가 애가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20, 30대 해야 된다.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때는 요새는 이제 애들이 늦게 결혼을 하니까 뭐 30 중후반에도 결혼을 하는데요. 뭐 일단은 애들이 어리잖아. 그럼 어릴 때는 그냥 우유만 먹이고 밥만 먹여줘도 되거든. 아빠가 망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20, 30대에는 그 창업을 해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때 실패하는 건 하나의 약이 되고 보약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40이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업해서 망했다. 이러면 애들 인생까지 조지는 거야. 그래서 40 이후에는 창업을 하지 마라라고 늘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40대 애들이 나이가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 공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불혹이 뭐야? 안 입을 자 유혹자냐. 남의 말 안 듣는 나이거든. 근데 왜 40의 나이에 불혹이라고 2000년 전에 이 공장님께서 말씀하셨냐? 바로 그 이 40 전에 경험을 많이 사서 40대에는 남의 말 아니고 지쪼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 30대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40이 돼버리면 바로 이 의심병만 생겨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의심병이 더 하겠습니까? 다만 의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식해서 온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에 대해서 검증 능력이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바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20, 30대 해야 된다.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요새 인터넷인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 가지고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현실적 경험이 없으면 거기에서 리스크가 생긴다. 그런데 젊었을 때, 20, 30대 때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야 40대 때 자기 쪼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 30대는 많은 경험에 실험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20, 30대 실패한 거는 그냥 수업료 낸 거야.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20, 30대 많은 경험을 하시라고 저는 항상 이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40에 자기 쪼대로 살다가 50이 되면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펼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이제 뭐 20대 살아보고 30대도 살아보고 40대도 살아보고 이제 50대도 살아봤어요. 이제 60대를 맞이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그래요. 이 40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다. 왜냐면 이 40대 한때는 그 1970년대는 40대 기술원이라고 해갖고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현대 대통령들이 40대 기술원을 내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이제는 40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40대거든요. 그런데 이 40대들이 잘못 배운 그 어떠한 습관이나 잘못된 학습이 결국 자기 본인의 인생도 꼬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40대한테 사실 많은 조언을 하는데요. 조언을 해도 솔직히 그래요. 아,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거다. 왜? 걔네 그 아른대로 고집이 생기는 나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그때는 끄떡끄떡해도 실천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은데 꼭 이런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기 싫어. 왜냐하면 가르쳐 줘도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데 20, 30대 애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완전 스펀지야. 내가 가르쳐 주면은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쓴 책,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쓴 게 사장의 조건이 바로 청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 가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20, 30대에 저도 제가 20, 30대에 창업만 했습니다. 아마 20, 30대 한 20년간 창업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책도 내게 됐지만 20, 30대 한 직업을 가진 수가 한 30까지 직업을 바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한 거야.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고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정체되어 있다가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사람은 느끼는 건데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정신이 이 멘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진짜 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정신도 좀 혼미해지고
또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어떠한 이 경험을 많이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려움도 그닥 어려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나 보면은 그것도 다 에피소드가 돼요. 아무리 괴롭고 그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도 추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죽을 일은 없다. 나는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자살할 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욕은 처먹겠지. 근데 뭐 못 갚으니까 욕 처먹어야지 어떡할 거야. 왜 못 갚고 욕 안 처먹으려고 그래? 안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기 돈을 못 갚았으면 욕 처먹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래서 더 못 가서 막 상대가 고소하면은 깜빵 가는 게 당연하지, 어떡하겠어. 이 세상 법이라는 거는 내 기준으로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내가 맞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하늘이, 세상이 어둡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채권, 채무의 관계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돈을 까먹으면서, 돈을 못 갚으면서 진짜 내가 경험을 얻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그냥 까먹기만 하고 경험이 얻지 못했느냐는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다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했는데 까먹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산 거는 수업료를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데 그 돈을 누구 빌려서 빌려줬어. 그래갖고 그 친구가 못 갚았어. 그럼 나는 아무 경험도 얻지 못한 거야. 그게 진짜 까먹은 거라는 거죠. 돈을 까먹는다는 거는 그런 게 까먹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까먹는 게 아니고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신문에서 보면은 빚을 못 갚아서 이거 이제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아이 둘을 갖다가 떨어뜨려 죽이고 본인도 이렇게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오죽했으면 그거 죽었을까, 그 애기 엄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살인마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 아줌마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살인마입니다. 왜냐? 그 아이들은 별도의 인격체거든요. 근데 걔네들 지가 왜 죽여? 지만 죽으면 돼. 애들 나라에서 키워주게 돼 있어. 근데 왜 자기가 괴롭다고 애를 죽이냐고.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닌데 지가 죽으면 애들이 잘못될까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애들은 알아서 나라에서 다 키워줘. 그러니까 그 본인이 괴로운 본인만 뒤져. 그러니까 애들까지 같이 죽이는 거는 살인마나 다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가 어떤 빚 때문에 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 화가 나. 그리고 그런 오죽했으면 죽었을까 하는 그 말하는 것도 짜증이 나요. 왜냐면 빚을 졌다고 해서 자식까지 죽이는 일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은 이제 감당할 수 없어 괴롭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빚을 준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고소고발해서 깜빵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웃기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테크니컬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살살 달래고 해서 내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 그놈 깜빵 보내봐. 그놈은 깜빵 갔다 온 후에는 다 제값 치렀다고 해서 돈 더 안 갚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문제가 그러면 선생님 빚지 고의로 돈 안 갚는 놈을 내비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해서 까먹고 가기 싫어서 돈을 갖다가 마련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현명한 그 방법을 택해라. 제가 이게 사업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 진짜 확실한 겁니까? 회장님 그래요 저한테. 아니 확실한 게 어딨어. 100%는 없어. 주식 투자 애널리스트들도 100%를 한다 그러면 걔네들 왜 까먹어? 걔네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면 학력이 부족해?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 이 펀드 매니저들은요 다양한 그 상품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걔네들은 박박사입니다. 근데 걔네들도 돈을 실책을 하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돈벌이는 없지만 그래도 나온 대로 이 돈벌이를 하는 방법은 내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금융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런데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이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금융은 돈이 상품이잖아. 다른 직업들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거지만 사금융은 그 돈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노 리스크예요. 다른 비즈니스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든가 뭐 로 리스크 하이 리턴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금융은 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도 돈 장사라는 건 어디든지 필요한 거거든. 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게 이 사금융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근데 제대로 배운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게 되면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이 선무장이 살아남는다고 어설프게 배운 그 지식으로 사금융을 했다가 돈 까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채업하면 돈 까먹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해갖고 하니까 당연히 까먹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채 놀이는 놀이야. 놀이는 뭐예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채업을 해야지. 사채업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이라는 건 프로페셔널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아마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 그 프로는 냉정해요. 실력 없고 여기 실적 안 나오면 바로 그냥 퇴출이야. 근데 아마는 실력 없다고 퇴출시키지 않지. 같이 동료애를 의식하잖아. 그러니까 사금융업은 아마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프로들이 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더라도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금융을 갖다가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40대가 오면 저는 그래요.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괜히 잘못했다가 망하면은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한다. 그래서 제가 또 40대에는 가르쳐주면 의심만 해. 한마디로 좆도 모르는 게 의심만 하는 거야. 그런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대 애들은 진짜 아주 쫙쫙 빨아들여요. 저도 저희 자식들이 30대다 보니까 저는 사실 30대 애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좀 마음이 좀 긍정적이고 마음이 좀 열려져 있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내가 가르쳐주면은 이런 친구들은 아직 그걸 잘 응용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사금융 상품도 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요새 30대 애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요새 애들은 뭐 진짜 이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20, 30대 애들이 사실 저한테 사금융을 배워서 저는 사실은 사금융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다 까먹어보고, 띄어보고, 그러다가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산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그 사금융을 좀 하시려면 배우라 하시는 거고요. 요새 뭐 사금융이 깡패 새끼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야. 다 전직 은행장, 뭐 상업, 여기 뭐 보험회사 전상무들, 이런 고급 엘리트들이 사금융하지. 깡패들이 하는 거 사금융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사실 다 구라야. 그리고 누가 요새 그 신장 팔고 뭐 간 팔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의 범죄지, 범죄. 그 범죄와 사금융을 구별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사실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좀 바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한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는데, 요새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올리니까 어떤 분이 너무 기다리기 지겹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께 좀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가입해 주시는 분들, 저가 아버지 학교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가입자분들에게도 오늘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